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보이지 않는 TV, 동배TV 팟캐스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배TV 팟캐스트 진행하는 코마고요. 지금 저는 캄보디아 시엠립의 동배하우스 앙코르점에 와 있습니다. 여기 운영하시는 사장님하고 같이 동배하우스에 대해서 그리고 앙코르 유적에 관해서 특집으로 해볼까 하는데, 웬만하면 편집 없이 그냥 쭉 한번, 오늘은 전문가를 모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배하우스 식당 있는 곳이고요. 여기 조용하고 분위기가 되게 좋아서 사장님이랑 둘이 앉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인사부터. 네, 안녕하세요. 동배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에 생각보다 동배 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저도 즐겁게 동배 분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이 아니라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한 명의 여행자로서 많은 여행자들을 만나면서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운영자님 쿠마님까지 여태까지 무선상에서만 보다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오늘 처음 뵙죠. 처음 뵀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 옆모습만 이렇게 찍힌 사진만 앞모습을 보니까 새롭고 더 잘생기신 것 같으시네요. 더 실물이 더 낫다는 거. 어쨌거나 동배는 일단은 다 외모들이 다 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동배 게시판에 그 동배하우스 예약 게시판 보면 후기가 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네. 후기 보면 사장님 칭찬 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사장님이 어떤 분이신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후기 보시는 분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소개부터 먼저.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이디는 제이미스라고 얘기합니다. 제이미스라고 얘기하는데, 제이미스라는 아이디는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만들고 생각하고 하다가 결국은 확정된 건데요. 제가 이제 성이 지니까 지의 프라미스. 근데 영어로는 지가 제이잖아요. 그래서 제 이름을 외국에서 부를 때는 지 이렇게 이름 부르면 좀 어려우니까 멋있게 제이라고 얘기하는데, 옛날에 이선희 씨가 부른 제이라는 그거 너무 멋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제이고, 저도 이제 어차피 제이가 이니셜이니까 제이. 거기다 이제 프라미스를 붙였어요. 그래서 제이의 프라미스. 이게 어거지로 좀 만든 뜻은 저는 이제 약속의 사람이다. 그래서 지우노의 약속,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이미스가 된 겁니다. 아마 그런 아이디는 딴 데서 보기 힘드신 건데, 저만의 아이디, 제가 만든 아이디입니다. 예전에 이태원 쪽에서 이제 아버님이랑 사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고, 어디죠? 이제 용산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외국인 부대, 그 다음에 외국인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들의 어떤 여유 있는 삶 같은 거. 그러다 또 우연찮게 이제 필리핀도 가게 됐는데, 거기서도 또 이제 좀 여유롭고 한가한, 그리고 좀 자연적인 경관과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살았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한국 다시 가서 이제 생활하고, 우연한 기회에 캄보디아를 가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거기 사업거리가 있다고. 그래서 왜 킬링필드밖에 생각 안 나는 캄보디아를 나보러 가라고 그러냐. 처음엔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막상 처음에 발을 디디니까 너무나 한적하고 이 조용한 도시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린 왕자가 살고 있는 그런 굉장히 조그만 도시, 아직까지 극장 하나 제대로 없는 그런 곳이지만, 자연과 함께하는, 앙코르와트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있는 이곳은 정말 푸른 하늘과 별과 그 다음에 아주 시원한 그 바람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라서 여기서 살기로 일단 결정을 했던 거죠. 처음에 오게 된 거는 사업인데, 그것도 이 앙코르와트에 코끼리 열차 같은 걸 돌려서, 이게 싱가포르에 가면 주롱새 공원이 있죠. 거기 보시면 궤도열차, 우리나라 서울대공원에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라는 어떤 제안을 받고,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랬지만,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좀 그게 좀 무묘하고 너무나 큰 사업이었는데, 거기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많은 그 단체들이 많아서 결국은 포기하게 되고요.
와서 여기가 좋은 김에 눌러 있다 보니까 가이드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하면서 지금의 동배하우스의 주인장까지 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됐습니다. 처음에 오신 게 몇 년 전에 그러면? 여기 살다 보면 기억력이 많이 흐트러지는데요. 네. 보통 이제 작년까지는 7년 됐다고 얘기했으니까 올해는 이제 8년 정도 됐다고 8년? 얘기하는데 2005년인가요? 2005년 정도 그때 한번 왔다가 다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들어오는 걸로. 예, 제가 나중에 정확한 건 여권 보고 비자 본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여기 가족분들이 다 같이 사시더라고요. 예. 네. 제가 처음 와서 자리 잡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왔고.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뭐 워낙에 조그만 도시기 때문에 할 게 없다는 거 그리고 우울증도 생길 수 있고 그런 좀 작은 도시지만 어쨌거나 여기는 그런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있어서 여기서 사는 게 지금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동배하우스 위치도 그렇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정원도 있고 그래서 되게 제 스타일이에요. 네. 이게 조금 한적하고 낮에는 그리고 숙소에 투어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이래서 낮에는 되게 조용하고 2층, 3층 테라스에 앉아서 이 땅 멍 때리기도 좋고 책 보기도 좋고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처음에 계획한 게 이 그린 플라워라는 이름을 지은 것도 생각을 한 건데 빨간색, 파란색, 뭐 노란색 이런 꽃만 그 아름다운 거냐? 꽃을 받치고 있는 수많은 그 잎사귀들, 푸른색의 잎사귀도 꽃보다 더 중요한 존재다. 그래서 이제 그린 플라워로 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제 욕심이 캄보디아에 있는 많은 꽃들을 여기 그린 플라워에 다 모아놓자고 그런 식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꽃을 갖다 심었는데 관리 잘못해서 죽은 것도 있고 땅이 안 좋아서. 근데 처음에 그린 플라워를 갖다가 이제 그 전화번호 기록부에 올렸을 때 많은 사람이 꽃을 팔라고 전화를 했던 꽃집으로 착각했던 게 있는데 저한테는 어떤 즐거운 수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지금도 정원에 애착을 갖고 있고 처음에는 여기는 그 삼성급 호텔로 시작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이 널찍한 정원에서 선탠도 하시면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동배하우스도 다행히 딴 데서는 있지 않은 시암리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 정원과 조용한 환경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동배하우스는 객실이 몇 개나 되죠? 지금 전체 22개의 방이 객실로 운영되고 있고요. 네. 저는 이제 나머지 24개 방에서 객실이 22개, 나머지 2개는 제가 이제 그 개인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배하우스에 대해서 뭐 가격이나 시설 같은 거? 예, 시설은 삼성급 호텔이기 때문에 각 방마다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은 오래 계시는 분들이 직접 식사도 해 먹을 수 있는 주방이 딸려 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콘도미니엄식으로 주방이 있는 원룸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화장실에는 이제 핫샤워도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주방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어컨, 그 다음에 실링 팬 같은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인룸. 그래서 슈퍼 싱글로 해서 2명이 주무셔도 충분한 슈퍼 싱글로 구성된 트윈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트리플룸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킹 사이즈 베드, 뭐 적은 사람들은 한 4명까지 잘 수 있는 킹 사이즈 베드가 있는 방이 2군데 있고, 그리고 더블 베드가 있습니다. 부부들 오시거나 하시면 같이 쓸 수 있는 방이 있는데 구색을 좀 갖추려고 여러 가지 방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가족분들 오시면 트리플룸 이용하시면 예, 보통 이제 4인 가족 오시면 그 4인 가족이라면 아직까지 어린 사람이 있어서 그 트리플룸인데 부부가 한 침대 주무시고 애들 2명이 같이 주무셔도 되고요. 지금 보통 4인 가족 오시면 제가 트리플룸을 권장하거나 아니면 더블룸이 있어요. 킹 사이즈 베드가 2개 있는 걸 하시게 되는데 보통 트윈룸은 뭐 혼자 오시나 2분 오시나 가격은 15불입니다. 공항 픽업 무료로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 식사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있고요. 포함해서 이제 투인룸, 싱글룸은 구별 없이 더블룸도 구별 없이 15불에 모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리플룸이면 20불, 한 명 추가되는 걸로 20불. 근데 한 명이 더 추가돼서 4명이 트리플룸을 쓰신다. 그러면 식대 정도로만 더 생각해서 이제 23불 정도로 지금 받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 가격은 좀 글쎄요, 많은 사람이 좀 좋아하실 수 있는 프로모션 가격인데 나중에 시설이 더 투자되고 한다면 여러분의 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작고지 수용장 완성하신 다음엔 그
다음엔 조금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지만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딴 데서 즐길 만한 그런 것들을 여기서 더 즐길 수 있으니까 오히려 여행객들의 입장에서는 원스톱으로 모든 게 다 되는 아주 편의로운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오르더라도 저희 동배 회원님들을 위해서는 또 다른 서비스가 그럼요. 있겠죠? 저희 동배가 저희 친정집 같으니까 동배로만 오시면은 가격이 오른다 하더라도 뭐 다른 서비스는 욕 먹더라도 해드립니다. 자전거를 빌려드린다든지 아니면 상담을 하더라도 30분을 더 상담을 더 해드린다든지 가끔가다 이제 주인장이 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시간이 있어서 픽업을 해드린다고 얘기했는데 자동차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픽업을 못 해드렸어요. 근데 못 해드렸다는 그 이유로 툭툭이를 타고 오셨기 때문에 그 한국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맥주랑 치킨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죠? 치맥? 치맥. 네. 예, 제가 치맥을 쐈어요. 6분에게. 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너무 즐거워하시는 그분들 보고 자동차가 시동 안 걸린 게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이제. 그냥 오늘 보니까 차가 술이 나가더라고요. 예. 끌려갔습니다. 네. 예. 지금 앞에 보시는 수영장이 있는데 저 수영장은 아마 여기 날씨가 좀 더워질 때가 3, 4월 달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마 그때는 물을 저희가 채워놓고 지금은 추워서 수영 못 하실 건데 그때 되면 이제 더움을 저 수영장에서 맥주 드시면서 물장난 치시면서 할 수 있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꾸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내후년이죠. 내후년에 이제 날씨가 선선해질 때 아주 따뜻한 자꾸지에서 들어갔다 나오시면서 오히려 캄보디아의 새로운 어떤 그 느낌을 얻을 수 있게끔 하는 걸로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기에도 많이 나오지만 저도 오늘 아침을 먹었는데 아침 식사를 사장님이 직접 하신다고. 예. 근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도 많이 준비를 하고요. 제가 바쁠 때는 저희 집사람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후기에는 제가 혼자만 한 걸로 준비되어 있어서 약간 짜증을 내더라고요. 자기도 분명히 했는데. 그러셨구나. 예,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가능하면 이제 제가 많이 하죠, 이제. 예. 그래서 배부르게 하여튼 만족스럽게 모시고자 노력을 합니다. 어쨌거나 5일 동안 계시는 분들은 5일 동안 똑같은 메뉴를 드시지 못하게 하는 게 저희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 방침이기 때문에 아침 식사만 드셔도 이제 캄보디아에 오셨으면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드셔볼 수 있다는 걸로도 또 만족하실 수 있을 겁니다. 동배 하우스는 저희 동배 게시판에서도 예약을 받고요. 그리고 곧 오픈될 클럽 앙코르 홈페이지에서도 예약을 받고요. 그린플라워 네이버 카페가 또 따로 있죠? 예, 카페가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검색 어떻게 그냥 그린플라워라고? 글쎄요, 지금 태사랑도 네. 동배 카페만큼 또 유명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도 한인업소를 쳐보시면 저희가 등록돼 있기 때문에 그린하우스 카페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도 동배분들이 먼저 태사랑 쪽으로 오셔가지고 한인업소로 등록되어 있는 걸 보시고 오신 분들 계신데 특별히 우리 동배분들은요, 딴 데서 보셨다 하더라도 예약만큼은 동배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동배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뭔가 틀립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수기 돼서 관련해서 앙코르 유적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들어보도록. 앙코르란 말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끼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책에 보시면 앙코르란 말이 나가에서 파생됐대요. 나가라는 뱀이 있는데 앙코르와트나 어디 가시든지 이 뱀이 중요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달곰이 많아서 곰의 그 얘기가 나오죠. 옥녀가 곰이 마늘을 먹고 옥녀가 되어서 한웅과 결혼해서 단군이 나왔고 우리가 단군 자손인데 그런 설화가 있었던 신화가 있었던 곳은 바로 우리나라의 숲속에 반달곰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모든 집안에 있는 기둥이 사각이고 전봇대도 사각인 거는 그만큼 뱀이 많아서 뱀이 못 올라오게 한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어쨌거나 많이 보일 수 있는 그 뱀의 총체적인 이름이 나가입니다. 나가가 노코르로 바뀌어 불리고 노코르가 옹코르로 불리고 옹코르가 앙코르로 불렸다고 해서 결국은 이 나가라는 이 나라의 정령인 그 나가가 이제 보호해주고 있는 어떤 마을과 도시라는 그 단위를 만들어서 이 앙코르란 말은 이
도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앙코르왓 하면 왓은 태국에서 쓰고 있는 그 사원이란 뜻이고, 그러니까 도시 앙코르왓, 도시가 사원의 기능과 사원이 도시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큰 사원이 바로 앙코르왓이라는 거죠. 만약에 또 이제 앙코르 톰이라고 자주 가시는 데를 보시면 앙코르 도시가 톰 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성곽 도시인데, 오시면 아시겠지만 이 문화가 뛰어난 걸 보시면 서안이라고 있어요. 중간에 서안인가 시안이라고 하나요? 시안이라고 얘기하죠. 시안에 가시면 그 옛날에 장안성 그 성곽이 있는데 그 장안성의 한쪽 길이가 3km입니다. 3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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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km. 예, 근데 앙코르톰은 3.2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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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km. 적어도 4세기 전에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그 나라의 문명을 이렇게 미리 짐작해 볼 수 있는 정도의 대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거대한 사원, 그 거대한 도시를 앙코르톰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앙코르에는요 1세기, 2세기, 3세기 이렇게는 중국까지 무역을 교육한 그 증거가 있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유엽이라는 어떤 인도의 한 승려가 와서 캄보디아의 부족장과 결혼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나라를 만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나라의 처음의 이름을 캄보자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라 족속을 갖다 크메르족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505년도에 그 처음에 출발한 나라가 이제 푸남이라는 나라 얘기하는데, 이걸 중국에서는 부남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남이 505년도에 되면서 이 첼라라는 나라로 이제 새로운 나라가 성립되게 되는데, 이 첼라를 중국에서 부르는 말이 진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주덜간이라는 원나라의 사신의 수행원이 1년 동안 여기를 갔다가 이제 지켜보면서 썼던 내용, 그게 바로 진랍풍톡이라고 해서 지금 남아있는 기록된 역사에 대한 그 책은 진랍풍톡이 단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 단 하나밖에 없는 작은 책이지만 그 책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천여 년 전에 캄보디아 사람들의 생활상과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진랍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있었었는데 707년에 진랍이라는 나라가 수진랍과 그 다음에 육지 쪽에는 육진랍, 지금의 그 앙코르와트가 있는 데를 갖다 육진랍을 부르는데요. 사일랜드라 왕조라고 하는 말레이시아에 있었던 왕조와 어떤 다툼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자야바람 1세가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야바람 2세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802년도에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때에 처음으로 세운 것이 바로 이제 앙코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대바라자라고, 대바라자, 신과 왕은 동일한 인물이다. 그래서 신왕사상, 신즉 왕, 왕즉 신. 그러니까 신 자체가 왕이고요, 왕 자체가 신입니다. 실제적으로 수리아바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 힌두교 최고의 신인 비슈뉴 신의 화신이라고 얘기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야바람 시세라고 유명한 그 왕도 자기 자신이 관음보살의 현신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기네들을 이제 신격화하는 거에 이제 신경을 많이 썼던 나라의 내용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어쨌거나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앙코르 시대부터인데요. 초기, 중기, 말기로 얘기하는데요. 초기는 이제 초기 유적지, 처음에 피라미드 사원인 박공사원, 그 다음에 그 시바신을 모시고 다니는 난디라는 그 소가 있는데요. 소가 중심으로 딱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나 예쁜 이 뿌레아 꼬라는 사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초의 저수지를 파서 저수지 가운데 신을 숭배하는 그 사원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롤레이 사원입니다. 자, 그게 이제 초기 유적지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야소바르만이라는 왕이 형제가 2명 있었었는데, 이 삼형제가 싸우다가 왕위의 다툼으로 싸우다가 결국은 야소바르만이라는 왕이 왕위를 쟁취하게 되고요. 근데 그런 싸움으로 인해서 원래 있는 초기 유적이 있는 그 도시가 많이 파괴됐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시의 필요성을 느끼고 일몰이 굉장히 아름답다는 뿌럼박갱 쪽에 이 새로운 그 피라미드 사원을 산꼭대기를 세운 다음에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야소다라 푸라라는 그런 마을을 만듭니다. 그 야소다라 푸라라는 곳이 바로 지금의 앙코르 톰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는데, 그때를 바로 중기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중기에는 가장 괄목할 만한 어떤 그 업적이 수레아바르만 2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를 위한 영원한 무덤이죠. 영원한 극락세계의 앙코르 왓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앙코르 왓이 지어지는 어떤 그 말기에 베트남의 침략을 받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1178년 정도에 앙코르 톰을 이제 실제적으로 건물을 짓게 된 이
자야바르만 7세가 우리나라 잘 아시는 왕건처럼 네. 다 나타나서 백성을 구하고 자기가 이 나라 도시를 정비했던 영웅 중에 영웅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자야바르만 7세가 되는데요. 자야바르만 7세가 예, 성립돼 나타나면서부터 그때 이후를 갖다가 이제 말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자야바르만 7세 이후부터는 사실은 쇠락의 길을 좀 걷습니다. 자연적인 요건, 그 다음에 백성들이 이제는 왕을 등한시한다는 그런 요건, 그리고 워낙에 많은 그 노역과 성을 짓는데 고생을 했기 때문에 국력도 떨어지고요. 결국은 1430년에 태국의 야유타이 민족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멸망하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이 캄보디아는 우기와 건기가 너무 뚜렷해서 우기 때 비가 오지 않으면 건기 때 쓸만한 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그 우기 때라도 사람이 불평하지 않고 물을 고마워하는 게 있는데요. 근데 그때 그 지질학자들이나 아니면 자연학자들 그때 이제 기후를 조사해 보니까 앙코르와트가 망하게 된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거의 한 20년이 넘도록 건기 때가 오래되고 그다음에 우기 때에 비가 생각보다 많이 안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 정비가 굉장히 잘 된 이런 앙코르의 도시들이지만 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이 도시가 정비가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살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물이 없다졌다는 그런 이유, 그 다음에 워낙에 노역이 심하고 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불만이 좀 많아졌다는 그 내용,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계속 힌두교를 유지했던 이 나라 종교에 태국으로부터 소승불교가 나와서 나만의 노력으로도 극락세계를 가고 윤회를 거듭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여태까지 신이며 왕이었던 어떤 신왕 사상을 갖다가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중앙 집권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요인과 더불어 직접적인 야유타의 공적에 의해서 결국은 1430년에 캄보디아는 거의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멸망이 거의 처참한 멸망 같아요. 서적을 찾아보면은 많은 사람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과 폰하야트라는 그 왕자 하나가 이 지금에 있는 안동 지역이라고 프롬펜 근처에 있는 곳으로 옮겨서 계속 근대사까지 유지를 했겠지만, 그때 당시에 죽은 많은 사람들과 그 다음에 태국으로 끌려간 포로의 인구 수가 6만 명이라고 된다고 볼 때 하나의 민족이 맥이 끊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만약에 임진왜란때 6만 명의 기술자가 끌려갔다면 맥이 끊어지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어쨌거나 이 캄보디아를 다니시면 뭐 태국이나 라오스나 그 다음에 저쪽 미얀마까지도 앙코르의 자체 그 크메르 문화를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전쟁을 통해서 문화가 전파되지 않았나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은 언어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캄보디아 말이 배우기 굉장히 어려운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음모음 합해서 90몇 개가 넘어가니까 우리나라의 그 자음모음 합친 거보다 한 3배 이상은 넘어가는데, 그 96개의 자음이 어떤 그 모음을 만나냐에 따라서 또다시 변형되는 숫자가 그 2배에 이른다고 얘기하니까, 언어학자들이 얘기하는 적어도 이 전체 나라에서 어렵기로 따지면 3번째 안에 들어가는 그런 어려운 언어라고 얘기하는데, 팔리어랑 산스크리트 그 조합에서 만들어낸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야소바르만인이 890년대에 만들어냈다고 얘기하는데, 자 어쨌거나 그 캄보디아 말을 열심히 배우셨다 그러면 태국말을 6개월 만에 완벽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태국말을 하신다는 얘기는 이미 라오스 말을 70%를 알고 계셨다는 거기 때문에 언어만 보더라도 옛날에 이 인도차이나 반도를 석권하고 있었던 크메르 제국의 그 큰 번영을 한눈에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캄보디아는 그 많은 왕들이 36명 정도가 되는 왕들이 있는데요. 그 왕들이 각자 이제 사원을 지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수리아바르만 2세의 앙코르 와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명한 것은 자야바르만 7세죠. 자야바르만 7세의 많은 건축물들이 가장 중요한 두 부류를 보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앙코르 유적 전체적인 이 내용, 그리고 이 내용은 방송 들어보시고 그리고 책 보시면 훨씬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예. 책을 보시고 오셔도 사실은 여기서 직접 경험하는 거랑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쨌거나 동베하우스에 오시면 1시간에 걸쳐서 지도를 보면서 하나적인 것을 다 하기 때문에 저한테 강의를 1시간 들으시면 전문가가 일단 되십니다. 그렇죠. 가이드 하실 분들도 저한테 오시면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앙코르 유적 3일권 많이 이용하셔서 그 앙코르 유적 3일 어떤 코스로 둘러봐야 될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잠깐 그리고 보니까 이전에는 없었는데 비연속으로 쓸 수 있는 3일권이 있던데. 예. 네. 3일권이 똑같아요. 3일권은 어쨌거나 40불로 해서 네. 하루를 이익을 보시는데요. 그게 연속 3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중에 아무 때나 3일만 쓸 수 있는 그런 그 애니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애니3데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4일에서 5일 정도 계약하시는 분들은 애니3데이를 사셔서 일주일 동안에 자기가 구경하고 하루 쉬고 구경하고 또 하루 쉬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시간이 촉박하신 분들은 그냥 상관없이 3일권 쓰시면 되는데 가능하시면 뭐 애니3데이나 연속 3데이 똑같습니다. 예. 가격은 똑같이 가격은 40불 이고. 40불 똑같죠. 그리고 이제 일주일권이 있는데요. 7일 동안을 한 달 동안에 7일 동안을 아무 때나 방문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60불입니다. 근데 이제 관광 오시는 분들은 그 정도 시간이 없으시니까 3일로 보통 코스를 만드는데 동배TV 팟캐스트는 동배 패밀리와 함께 합니다. 라오스 여행의 모든 것 트래블라오.com 세상에 없는 태국 여행 클럽타이.kr 동배 보금자리 1호 동배하우스 앙코르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គឺដល់ពេលដែរដៃចាប់ជូតទាំងភ្នែកខ្ទប់មាត់ខ្លួនឯងមិនចង់ឲ្យលឺសំឡេងស្រែកព្រោះចិត្តរហែកកំពុងតែឈឺចាប់ផ្សាបងដឹងលះខណ្ឌបងត្រូវតែឲ្យអូនមានថ្មីបងដឹងលះខណ្ឌព្រោះខ្លាចស្រីឯកាដេញបងមិនកិនខ្លាំងតើអូនមានចិនមកពីណាបើចិនស្មោះស្នេហាអូនបានใจឲ្យបងអូហើយកុំឲ្យអ្នកផ្សេងចូលមកឈឺចាំដោយសារតែអូនឯងកុំឲ្យគេទទួលវ័យដែលស្រីផ្ដល់ឲ្យមិនពេញបងជាមនុស្សព្រមអ្នកដែលឆ្លាតយកច្បាស់ក៏ខូចចិនមិនដេចក៏វងមិនព្រមស្មោះអូនទៅបងយកច្បាស់ហើយថាពេលមានបងអូនសុំចិននៅឯកាទោះបងចង់ឲ្យមានអ្នកណាក៏អូនមិនអាចមានផ្លូវបងធ្លាប់ចូលចិនអូនយូរហើយសូមកុំឲ្យអូនទៅមានអ្នកណាផ្សេងបន្ទាប់ពីឈឺចាំគឺដល់ពេលដែរដៃចាប់ជូនទាំងភ្នែកខ្ទង់មាត់ខ្លួនឯងមិនចង់ឲ្យលឺសំឡេងស្រែកព្រោះចិត្តរហែកកំពុងតែឈឺចាំផ្សាបងដឹងលះខណ្ឌបងត្រូវតែឲ្យអូនមានថ្មីបងដឹងលះខណ្ឌព្រោះខ្លាចស្រីឯកាដឹងបងមិនកិនខ្លាំងតើអូនមានចិនមកពីណាបើចិនស្មោះស្នេហាអូនបានចែកឲ្យបងអូហើយកុំឲ្យអ្នកផ្សេងចូលមកឈឺចាំដោយសារតែអូនឯងកុំឲ្យគេទទួលវ័យដែលស្រីផ្ដល់ឲ្យមិនពេញបងជាមនុស្សព្រមអ្នកដែលឆ្លាតយកច្បាស់ក៏ខូចចិនមិនដេចក៏វងមិនព្រមស្មោះអូនទៅបងយកច្បាស់ហើយថាពេលមានបងអូនសុំចិននៅឯកាទោះបងចង់ឲ្យមានអ្នកណាក៏អូនមិនអាចមានផ្លូវបងធ្លាប់ចូលចិនអូនយូរហើយសូមកុំឲ្យអូនទៅមានអ្នកណាផ្សេងកុំឲ្យអ្នកផ្សេងចូលមកឈឺចាំដោយសារតែអូនឯងកុំឲ្យគេទទួលវ័យដែលស្រីផ្ដល់ឲ្យមិនពេញបងជាមនុស្សព្រមអ្នកដែលឆ្លាតយកច្បាស់ក៏ខូចចិនដែលក៏វងមិនព្រមស្មោះអូនទៅកុំឲ្យអ្នក
ចាំដោយសារតែអូនឯងកុំឲ្យគេទទួលអ្វីៗដែលស្រីផ្ដល់ឲ្យមិនពេញបងជាមនុស្សព្រមអ្នកដែលឆ្លាតយកច្បាស់ក៏ខូចចិនមិនដេចក៏វងមិនព្រមស្មោះអូនទៅបងយល់ច្បាស់ហើយថាពេលគ្មានបងអូនសងចិត្តណាស់ក៏បងចង់ឲ្យមានអ្នកណាក៏អូនមិនអាចមានផ្លូវបងធ្លាប់យល់ចិនអូនយូរហើយសូមកុំឲ្យអូនទៅមានអ្នកណាផ្សេងបងធ្លាប់យល់ចិនអូនយូរហើយសូមកុំឲ្យអូនទៅមានអ្នកណាផ្សេង 3일 코스 중에 가장 이 나라 사람이 구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메인 유적이라고 해서 스몰 투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랜드 투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똘레삽을 비롯한 외곽 투어가 있고요. 만약에 하루가 더 있다면 장거리 투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메인 투어는 수리아바르만 2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야바르만 7세의 건축물들을 보는 걸로 결정이 되는데요. 메인 코스의 가장 중요한 그 세 가지 사원이라고 본다면, 일단 자야바르만 7세가 만든 그 따뿌롬이라고 어머니께 헌정된 사원. 있고요. 그 다음에 최초의 불교 사원으로 만든 그 바이온 사원이 있습니다. 앙코르 톰의 중심이죠. 그리고 수리아바라만이 만든 앙코르 왓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세 가지 사원이 메인 코스의 가장 그 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이제 코끼리 테라스라든지 그게 연결되는 부분에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보시면서 그리고 깊이 있게 원하시는 분들은 좀 더 이제 더 깊은 설명이 필요하겠죠. 자, 외곽을 보시면 외곽은 대부분 다 자야바르만 7세인데요. 아버님께 헌정한 뿌레아칸이라는 사원이 그 어머님께 헌정한 그 따뿌롬 사원과 그 비교해서 보시면 굉장히 아름다웠고 의미 있는 사원이 될 겁니다. 뿌레아칸, 그 다음에 뱀 두 마리가 꼬여져 있다는 니악보얀. 이게 연못으로 만들어진 사원인데요. 사원이 가운데 동그라미가 있고 그 다음에 네 가지의 또 다른 연못이 그 방사선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동서남북으로 정확하게 붙어 있는 그 모습인데 사람을 치유할 목적으로 성술한 물을 만들었던 그런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따솜이라고 해서 굉장히 조그만 사원인데 나무가 이제 얼굴을 감싸고 흘러내리는 그 문의 모양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도피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자야바르만 7세가 일단 피할 수 있는 그런 사원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아직 기록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유추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사실은 제가 얘기하는 것도 책에서 본 거고 어쨌거나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100년 동안 여기를 연구했고 비석에서 산스크리트와 팔리어를 갖다 해석해낸 사람들이 책을 쓴 거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는 정확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투어 설명드렸고 그랜드 투어 설명했고 그 다음에 똘레삽도 외곽에 들어가는데요. 똘레삽 호수가 바로 캄보디아 문명의 근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유프라테스 강, 뭐 메소포테아 강, 겐지스 강, 그다음에 황하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세계 문명이 발전되게 됐는데 캄보디아는 사실은 똘레삽이라는 그 호수와 그다음에 시엠리 강이 없으면 사실 여기의 문명은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똘레삽도 여러 가지 네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동배에도 제가 소개를 해놨는데요. 많은 사람이 가시는 똘레삽, 쫑크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베트남에서 피난 온 베트남 난민들과 캄보디아의 빈민들 그런 사람들이 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수상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곳 그 다음에 멋지레라고 약간 한적한 수상마을 도시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요즘엔 많은 분들이 가시는 깜퐁부럭이라는 그 신의 마을 같은 물 위에 떠 있는 그런 세상인데 그 세상이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의 세상이랑은 거의 동떨어져 있는 그 안에 사는 사람은 세상에 필요 없을 것 같은 신선들이 사는 그런 도시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그 매력을 빠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깜병 끌레양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군데가 있는데 요 네 군데가 CM립에 계시는 동안 가볼 수 있는 네 곳이고요. 그 외에 이러한 그 25,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하나의 수상마을이 60개의 군데가 똘레삽이라는 호수 위에 있습니다. 똘레삽은요, 우리나라 충청남북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동양 최대의 이런 호수가 되게 되는 거죠. 물론 건기 때는 아니고 우기 때만 그렇게 커지고요. 우기 때도 커지지만 건기 때도 사실 많이 큽니다.
자, 똘레삽이 그러니까 메인 코스 그랜드 투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똘레삽을 비롯한 게 있는데요. 보통 똘레삽을 갖다가 깐풍블록을 가시는 분들은 백밀리아라는 사원이 있습니다. 자, 백밀리아 사원 굉장히 유명하죠. 제가 그래서 나중에 이걸 갖다가 어떤 테마 있는 여행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하나하나의 테마를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똘레삽을 비롯한 외곽을 보시면 그 중에 포함되는 게 바로 초기 유적지와 그 다음에 백밀리아라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깐풍브록이라는 곳이 있는데 보통 외곽으로 봅니다. 그리고 외곽 중에 하나가 이제 벤티스레이라고 얘기해서 여인의 성체라는 말이 있죠. 프랑스의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그 앙드레 말르라는 사람이 젊은 시절에 캄보디아를 왔을 때 반티스레이를 보고 거기 있는 여인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양의 모나리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근데 직접 가서 보시면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자분들 때문에 강남 성형외과가 굉장히 성형했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보시면 참 여자분들이 부러워하는 몸매와 외모를 갖고 있는 동양의 모나리자가 딱 버티고 있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것은 다른 사원에 있는 그 사암보다는 붉은색이 너무 많아서 붉게 물드는 저녁 노을에 붉은색 사암으로 만들어진 반티스를 보면 그거보다 아름다운 장면은 없다를 정도로 찬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메인 코스 스몰 투어랑 그 다음에 그랜드 코스, 그 다음에 똘레삽과 외곽이 있고 장거리는요 뿌레비어라고 지금도 국경 분쟁이 있는 곳인데요. 뿌레비어는 사원은 좀 독특합니다. 옛날에 프랑스가 태국과 이 나라 경계를 갖다 만들어서 국경을 만들 때 하늘 위에서 그냥 지도를 그었기 때문에 뿌레비어는 하늘에서 보시면 캄보디아에 속해 있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캄보디아가 만든 사원이기 때문에 캄보디아 땅인데요. 실제적으로 캄보디아 쪽에서 뿌레비어라는 사원을 가시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절벽에 있는데 그 절벽을 통해서 올라가려면 태국 국경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태국은 자기네 사원이다. 캄보디아는 하늘에서 보면 우리 사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뿌레비어, 그런 데가 있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원은 많아서 나중에 그때 한 10년 정도가 된다면 또 새로운 유적지가 앙코르와트 모양 더 유명한 사원군을 갖다가 또 발견해서 또 투어를 만들 수 있는 것도 가능한데요. 제가 말씀드린 사원은 뭐 20여 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캄보디아에 방문하시면 방문하실 사원의 개수를 찾아본다면 1200개의 사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걸로 좀 만족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아직도 발견 안 된 유적지들이 있나 보군요. 예, 많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종합 무술인 보카토라고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태국에서 유명한 무에타이의 전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보카토를 수련하는 사람들, 숲속에서 수련하는 사람들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런 분들의 얘기 들으면 규모는 작지만 산지대에 있는 수많은 그런 그 사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오히려 또 바다 쪽이라서 각광을 받고 있는 그 깐풍참이라든지 그런 쪽에 있어요. 이제 영화에 나온 복고 마운틴도 있고 그쪽 가시면은 그 CM립보다는 조금 못할 수도 있지만 뭐 크기면이나 봤을 때, 그다음에 어떤 매력적인 면을 봤을 때 뭐 크게 이렇게 빠지지 않을 만한 사원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프롬펜 주변에도 있다는 거죠. 요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네 가지로, 스몰 투어, 그랜드 투어, 그 다음에 똘레삽을 비롯한 외곽 투어, 그 다음에 장거리 투어를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어떤 테마를 준다면은요, 자야바르만 7세가 만들었던 그 사원군, 그러니까 어머님을 위한 따뿌롬 사원과 아버님을 위해서 헌정한 그 뿌레악간 사원, 그 다음에 제일 최초의 불교 사원인 그 다음에 따쏨, 뭐 이런 사원들 중심으로 해서 자야바르만 7세에 빠져보는 그런 투어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 앙코르 왓을 만든 수리아바르만도 앙코르 왓 말고도 또 여러 가지 그 건축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앙코르 왓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왓 스타일을 갖다 하나하나 발견하는 것도 괜찮고요. 똘레삽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 문명의 발상지인 똘레삽의 서민들의 생활을 볼 수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도 괜찮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하여튼
그 특별한 그 미야자키라는 그 만화 네. 감독이 있잖아요. 네. 만화 영화 감독이 있는데 그 일본 사람이 캄보디아 관광을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영화 감독 때문에도 영향을 받은 거죠. 아까 잠시 말씀드린 백밀리아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천공해성 라푸타. 물론 그게 걸리버 여행기 그 2장인가요? 거기 보면 라푸타라는 말이 나와서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됐다고 얘기하지만 라푸타의 어떤 떠다니는 섬의 모습을 보시면 그 모습의 모티브가 된 것이 바로 백밀리아입니다. 백밀리아고 그 다음에 또 영향을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따뿌름 사원인데 사원을 감싸고 있는 나무의 모습들이 워낙에 기괴하기 때문에 거기에 뭐 미야자키 감독이 만든 원룡공주라든지 아니면은 그 하울의 움직이는 성 예, 그런 것들이 바로 생각이 날 정도의 사원들이 바로 자야바라만 7세가 만든 그 따뿌름 사원이고요. 그 다음에 초기에 만든 백밀리아인데요. 백밀리아는 앙코르왓의 축소판이라고 할 정도로 예, 있습니다. 근데 백밀리아는 그 방문하시면 너무 좋은 게 딴 데는 사원을 그냥 밑에서만 보시고 하는 건데 백밀리아 가시면 사원을 갖다가 꼭대기까지 밟고 다닌다는 거. 예, 완전히 인디아나 존스의 한 장면 같이 구석구석 헤매고 다닐 수 있다는 매력이 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앙코르 유적 코스 들어봤는데 일단은 동베하우스에 오셔서 요 설명들이 어려우신 분들 네, 여행 계획하시는데 아우 난 들어도 잘 모르겠네 이러신 분들은 일단은 동베하우스 체크인 하시고 보통 밤에 도착하시니까 네. 밤에나 오후에 도착하시니까 체크인 하시고 사장님한테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한 번 더 들어보고 일정을 짜시면 뭐 문제 없이 예, 아주 편안하게 여행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동베하우스만의 또 장점이 있죠. 이 동베 회원들이 오시면 제가 여태까지 7년 동안 찍어놓은 자료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름다운 분들을 아름답게 찍을 수 있는 그런 사진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평생에 가질 수 없는 예술 작품을 찍는 그런 사진들과 어디에서 찍었는지 그 장소를 분명히 지도에 표시해드리면서 직접적으로 자유여행을 하실 때도 그런 사진을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찾아가는 것도 또 숨은거림처럼 찾기처럼 아주 재미있는 여행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냥 오시면 그냥 이게 그 사원이구나 그런 것보다는 하나의 어떤 테마를 가지고 그 다음에 컨셉을 가지시고 그리고 욕심을 가지시면서 내가 이런 사진도 찍어봐야 되겠구나 하신다면은 아마 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여행이 되지 않을까. 자, 동배분들 동배하우스에 오셨다가 가실 때 꼭 한마디씩 하십니다. 사장님 또 올게요. 저는 그 소리가 제일 좋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안 바쁘면은 같이 모시는 분도 계신데 나름대로 바쁘고 하우스 관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못 가드리는 분이 계세요. 근데 나중에 이제 비수기 때라든지 제가 시간이 허락된다면 우리 동백분들 모시고 직접적으로 관광을 같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해 주고요. 그리고 제가 없다 하더라도 제가 간 것처럼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해서 어떤 사원의 매력을 갖다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 사원마다의 새로운 사진 지도를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장면들 놓치지 않게 보일 수 있도록 하나하나 해드리고요. 지금 준비되는 어떤 테마적인 그게 있어요. 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그냥 동선 때문에 차 타는 것 때문에 편한 하나의 동선으로 메인 코스, 그랜드 토스, 외곽, 장거리 이게 아니라 어떤 테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왕의 어떤 건축물적인 것을 보는 거 그런 것도 하나의 테마고요. 똘레삽을 보는 것도 테마. 그 다음에 문화적인 체험이라고 해서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생활을 한 사람들의 어떤 문화를 깊이 있게 한번 보시는 것도 훨씬 더 의미 있는 거가 되고요. 나중에 생활상까지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생각하는 거는 자전거 투어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자전거 투어를 소개시켜 드렸을 때 갔다 와서 너무나 아름다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니까 그런 소개를 갖다가 빠짐없이 소개해드리고 원하신다면 일정을 잡아드리는 걸로 하나하나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때는 겁나하시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너무 자세하게 하니까 1시간이라고 그랬는데 1시간 반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보통 때는 3시간도 한다 그러니까 좋아하시면서도 걱정하시는 분이 계셔서 요즘에는 딱 앉아서 자 30분짜리로 해드릴까요? 1시간짜리 해드릴까요? 먼저 물어보시고. 예, 그렇게도 합니다 이제. 그리고 예산 짜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이렇게 뭐 스몰 투어나 이렇게 투어를 하면 그 뚝뚝 보통 이용 많이 하시잖아요. 뭐 그런 가격 같은 거.
툭툭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글쎄요, 좀 돈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체험 오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좀 올리는 가격도 있지만 보통 하루에 7시에 출발해서 그 앙코르 톰과 앙코르 왓 정도의 메인 코스, 이제 수몰 투어라고 하는데요. 그런 투어를 보시는 게 13불 정도가 됩니다. 13불 정도 되고요. 아니,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점심값까지 포함하거나 아니면 팁 같은 것 때문에 힘드셔서 아예 저희가 15불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15불 정도면 그 너무 멀지 않는 거리라면은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한 15불 정도로 하실 수가 있고요. 벤티스데이까지 가는 거는 추가가 됩니다. 한 8불 정도 추가되고, 그 다음에 롤로스 지역을 가는 것도 거의 한 5, 6불 정도 추가되고요. 만약에 똘레삽을 가신다, 똘레삽 쫑크녀라는 곳을 가신다 그러면 그것도 5불 정도 추가되고요. 만약에 깐풍뿌럭 같은 데를 가시면 하루 갔다 오시는 가격이 한 20불 정도 되시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동백분들 마음 맞으시면은요, n분의 1로 툭툭은 4분까지 타실 수가 있으니까 멀리 가시더라도 5불씩 내실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효과 절감이 있고요. 만약에 많이 모이시면 많이 모이셨으니까 저렴하게 한 군데가 아닌 여러 군데를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쉐어를 하셔서 저희 이제 에어컨 시원하게 나오는 미니밴, 먼지 안 맞는 미니밴 그런 것도 타고 다니시면 오히려 더 좋고 더 많이 풍성하게 보실 수 있는 영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이드도 연결을 해주시나요? 그 한국말하는 현지인 가이드? 글쎄 요즘에는 현지 가이드가 글쎄 약간 좀 목적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음엔 친절하다 하더라도 자꾸 다른 어떤 그 수익이 될 만한 부분을 건의하고 제안하고 하는 걸로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 있어서 좀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좀 힘든 거 있죠. 예,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그래서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순진한 사람은 있는 반면에. 근데 이제 한국말을 기대하시는데 좀 어눌하게 하는 한국말, 그거 자체가 좋아서 현지인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가격 때문이라면 가격이 지금 현지 가이드를 영어 가이드를 쓰시면 가격이 좀 올랐어요. 25불이나 30불을 하루에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말을 하는 가이드가 있는데 한국말을 가이드 하는 분들이 사실 한국말 수준이 천차만별이에요. 굉장히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냥 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잘 안 들리고 이해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가격은 상관없이 50불입니다. 근데 한국 가이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가격이 많이 비싸져요. 한국 가이드는 글쎄 여기서 설정해 놓은 가격이 하루에 100불인데 한국 가이드는 20불의 입장료를 손님들께서 나눠서 또 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한국 가이드는 인원이 조금 되면 경찰의 어떤 지목을 받기 때문에 현지 가이드를 또 데리고 다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단속이 심할 때가 있고 심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현지 가이드 데리고 다니는데 20불의 현지 가이드비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가이드랑 투어를 하시게 되면은 140불을 더 나눠서 낸다는 거죠. 근데 좋은 건 있어요. 왜냐하면 가격만으로 생각해서 현지 가이드를 데리고 다니시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 가이드 정말로 유적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그 단순히 캄보디아만 아니라 여러 종교도 기독교, 불교, 힌두교, 천주교 이런 거 다 비교해 드리고 그 다음에 유적을 가셔도 단순히 캄보디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 문화라든지 신화적인 내용 같은 거,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래에 내려오는 어떤 많은 것들 그 민속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힌두교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데요. 깊이 있게 하시려면 한국 가이드가 좋으시고요. 그리고 한국 가이드는 소개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지 가이드에 대한 소개는 아직까지는 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잘한다는 가이드 몇 명은 정말 순수하게 잘한다는 가이드 몇 명은 항상 바쁩니다. 네. 저보다 더 바쁩니다. 네. 그래서 현지 가이드 부분은 아마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면 일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시는 분, 이 사람 어때요? 그럴 경우가 있는데, 뭐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볼 곳 같은 걸 보시는데요. 문화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백하우스 오신 분들에게 제가 추천하는 거는 압살라 공연을 보시면서 저녁 그 뷔페로 만찬을 드실 수가 있는데 그런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 중에 하나 제가 추천할 만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다녀오시면 한 10불 정도의 가격에 정말로 좋은 공연. 근데 좋은 공연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오면 아무래도 공연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아주 열심히 됩니다. 그렇죠. 다른 데 가시면 뭐 그냥 투어객들이 많아서 중국 사람 와서 밥 먹고 우르르 몰려나가고 한국 사람 와 우르르 관심 없이 몰려나가고 하면 공연하는 사람도 당연히 짜증나고 집중을 못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소개시켜 주는 데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사랑하는 분들 공연이 끝날 때까지 조용하게 앉아서 끝날 때마다 박수 쳐주고 그러한 힘에 의해서 정말로 짜임새 있게 딴 데보다 공연을 더 열심히 한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소개시켜드리고 요즘에 또 보면은 트립 어드바이저 같은 데 보면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파레 서커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서커스, 예. 그 서커스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지만 한국인으로서 거기에 손님을 모시는 분은 아마 제가 대표적일 겁니다. 저는 남들이 안 하는 짓을 좀 잘하거든요. 근데 거기 가시면 우리 동백 분들도 너무나 재미있게 봤다. 그리고 실제적인 캄보디아의 어떤 테마를 통해서 내용이 전개 나갈 때 전개되는 과정에서 서커스를 해주기 때문에 내용도 있고 서커스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어떤 율동과 그런 생생한 어떤 장면 그리고 손님과 밀착하는 그런 관객의 호응도를 갖다 높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볼 곳들이 있는데요. 그건 오시면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이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관광 상품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커스는 오늘 저 아침에 동백 회원님들 몇 분 만났는데 되게 재밌게 보고 왔다고 예.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관객과 눈을 마주치면서 그 앞에서 너무너무 즐겁게 자기들이 즐기면서 하는 모습들 그리고 서커스 기술로 따지면 남에게 뒤지지 않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 그런 기술을 보이면서도 관중과 함께 눈을 맞추려고 얘기하고 자기가 즐기는 모습에 새로운 재밌는 스텝 있어요. 근데 저는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한 달마다 그 테마가 바뀌고요. 서커스를 하는 공연하는 그 멤버들이 바뀝니다. 그게 원래 이제 NGO 단체에서 했던 건데 한 팀마다 그런 공연하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게 더 좋다, 어떤 게 좋다는 얘기 못하지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실 기회가 되시면 서커스도 꼭 보시면 캄보디아의 어떤 생활상, 그 다음에 거기서 꾸며나가는 이야기와 함께 서커스를 볼 수 있는 아마 최고의 공연이라고 보실 수 있으시겠네요. 서커스는 가격이 가격은 거기서 파는 입장은 정확하게 받습니다. 15불입니다. 예, 제가 15불에 해드리니까 식사하시고 7시 반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8시 반까지 1시간이 아마 정말로 재미있게 흘러가실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를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꼭 오시면 하여튼 지금 보여드리지 못한 그런 것들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고 좀 더 노력하는 동백하우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백TV 팟캐스트는 동백 패밀리와 함께 합니다. 라오스 여행의 모든 것 트래블라오.com 세상에 없는 태국 여행 클럽타이.kr 동백 보금자리 1호 동백하우스 앙코르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